인생 설계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40년 전이었습니다. 제법 이름이 알려진 경제신문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논문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때마침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1등에 해당되는 당선작이 아니더라도 장려상이나 가작에 입선되기만 해도 소정의 상금뿐만 아니라 기자로 특별히 채용되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미가 당겼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A4 용지에 타이핑하는 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치 않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같은 편리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200자 원고지에 힘들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량을 100장 정도 채워야 했기에 펜으로 꾹꾹 눌러서 원고지 빈칸에 쓰느라고 땀을 힘들게 흘렸는데요. 다행히도 가작에 뽑혀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당선자, 가작, 장려상 이렇게 해서 수상자 4명이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로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격조 있게 꾸며진 호텔 로비를 통과해서 꼭대기층 레스토랑에서 생전 처음으로 뷔페 식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널려 있어서 쟁반에 접시에 많이 담는 바람에 진땀 흘렸던 기억이 즐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상식이 있던 날 우리들은 신문사 편집국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 작성하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긴급한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가 따끈따끈한 활자 생명체로 탈바꿈하는 것을 인쇄국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공모대에 참가한 저희 작은 도전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신문기자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의향을 신문사 측에 알려줘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았고 명예스러움 같은 것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정받는 괜찮은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반대였습니다. 기자일이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제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마음속 생각을 쉽게 접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려상을 수상한 이모라는 친구는 저와 달랐습니다. 기자가 되기로 확고한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날 편집국 광경에서 생생히 그러한 일하는 장면을 보면서 명확하게 자기의 비전을
그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북극성, 언제나 북쪽을 가리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간 것이죠.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는 신문사 간부가 되어서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옛날 편집국을 둘러보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는 일찍이 저와 다른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친구는 미래의 자기 모습,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언론계 한 길을 꾸준히 달려온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비전을 갖지 못한 저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방향 설정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왔던 안이함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초창기 때 엉뚱한 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렸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지 적합한지 하는 것들, 실제로 행동하기보다는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자로서 비전을 그렸던 그 친구는 마침내 우리나라 국정홍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외국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커스 구경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공연이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구경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물론 코끼리를 볼 수 있지만 서커스에 코끼리가 등장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조련사 신호를 보고 조그마한 상자 위에 네 발을 모아서 딛고 올라서는 것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더 놀라운 일은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이 가느다란 밧줄에 매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끼리는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굵은 쇠사슬로 묶어 놓아야 할 텐데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코끼리는 보통 어릴 때에 서커스단에 합류를 하죠. 처음 올 때는 아주 튼튼한 쇠사슬로 또 쇠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계속해서 사슬을 잡아당겨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 줄이라도 코끼리 발에 감겨만 있게 되면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커스 코끼리들이 사슬이나 말뚝에 매여 있으면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사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뚜렷한 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코끼리처럼 마음속에 밧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그대로 갖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망하는, 내가 열망하는 미래의 모습이고 또 인생에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그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남보다 앞서 간다고 해서 잘난 체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비전을 세워서 실천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봄에 새로운 비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